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 사시만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이번 60회 한능검 기본 문제 여러분 잘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1번부터 쭉 50번까지 풀어보면서 이번에 조금 까다롭게 순서 문제도 몇 개 있었거든요. 한번 쭉 사심 가득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빗살무늬 톡이 나왔죠. 자, 이렇게 빗살무늬가 있는 톡이 나온다면 이것은 신석기입니다. 그럼 신석기의 모습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되겠어요. 가락바퀴 이용해서 를 뽑았다. 바로 정답 나왔죠. 정답은 1번이 되고 무덤 껴묵거리로 오수전, 반량전 나오면 철기입니다. 철제 농기구 사용했으니까 똑같이 철기고요. 의뢰도구로 청동방으로 사용하였다. 이거는 청동기도 될 수 있고 철기도 될 수 있습니다. 철기 때도 여전히 청동기, 의 이렇게 제사 용도로 사용을 했죠. 자, 어쨌든 뭐 청동기라고 하더라도 정답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 보시면요.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의 사회 모습을 봤을 때 천군이 있대요. 제사장 천군이 있다. 그가 거주하는 곳 신성한구역 소도가 있대요. 자, 그러면 4번입니다. 자, 그럼 옳은 걸 고르면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으면 부여, 신지읍차라는 지배자가 있었다. 사만의 군장의 이름이 신지읍차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민며느리제는 옥저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책화, 남의 부족을 침범하면 책화. 자, 요거는 동해에서 있었던 풍습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3번 보시면 밑줄 그은 제도로 옳은 것은 봄에 꺼주고 가을에 감는다. 진대법이죠. 여기 고국천왕이라고 힌트가 있으면 고국천왕, 진대법. 자,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 섬 가지어라고 그래서 가지도 강치가 많은 섬이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석도라고 불렀다. 자, 울도군숙 심흥택의 보고서에서 뭐 독도. 자, 딱 사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독도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독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독도는 러시아가 조차를 요구한 섬이다. 요건 좀 어려운 단어지만 저령도 조차라고 하는데요. 부산 사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산에 영도다리가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저령도입니다. 2번.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섬은 거문도 사건이라고 그래서 거문도죠. 하멜이 표류한 것은 제주도고요. 보통 표류하면 제주도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우리 땅이야 라고 확인받은 거 바로 독도죠. 숙종 때의 일입니다.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에 보시면 여기에 우리 반에서는 공주와 부여에 도읍했던 국가 백제겠죠. 여기가 바로 백제 역사 유적지구잖아요. 여기 보면 정림사지 5층 석탑, 무령왕릉, 아 백제겠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그럼 여기 어떤 우표가 들어가야 될까요? 첨성대는 통일신라 때 만들었어요. 그럼 신라와 관련된 우표예요. 미륵사지 석탑 빙고 이게 들어갑니다. 물론 익산에 있지만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의 석탑이죠. 그리고 무용총 수렵도는 고구려와 관련이 있겠어요. 자,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입니다. 자, 역시 뭐 이 첨성대도 정확히는 신라 말 통일신라 되기 전이죠. 예, 저기 선덕여왕 때 만들었으니까.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해 지역에 세웠대요. 가야는 김해, 금강가야, 고령의 대가야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김해라는 것만으로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꼼꼼히 살펴봤을 때 김해 구지봉 이런 게 있습니다. 구지봉 전설과 또 관련된 거 김수로 금관가야가 되겠죠. 자, 옳은 것은 금관가야는 초기 전기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흥왕이 멸망했고요. 국학을 설치했다. 이거 신문왕이 설치한 것인데 나라는 통일신라와 관련이 있겠죠. 자, 옥저를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하였다. 옥저를 추출하였다. 막 이렇게 영토를 넓힌 거 이거 고구려 태조왕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 22담로 무령왕 때고요. 그럼 백제와 해당이 되고 고구려, 백제. 그래서 가야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시면요. 왕이 명을 내려서 순장을 금하게 하였다. 자, 순장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신하들이 한뜻으로 신라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왕이라는 칭호, 신라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그리고 순장 금지, 우경, 장려, 바로 지증왕입니다. 자, 지증왕에 대한 업적인데요. 옳은 것은 우경, 장려 여기 바로 나오죠. 지증왕은 농업 장려책을 많이 했는데
순장을 금하게 하는 것도 이 사람의 노동력을 중시해서 그런 것입니다. 율령반포는 법풍왕이죠. 자, 독서상품가를 실시하였다 원성왕이고요.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진흥왕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동주로부터 100호째 되는 날에 막 읽어봤는데 요거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었다. 요게 찰 한자거든요. 엄동설한이다 할 때 찰한 뭐 한대기후 이런 거 할 때 한자예요. 그래서 찬 음식을 먹는다 식, 그래서 한식입니다.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는 황산벌 전투예요. 자, 그럼 황산벌 전투는 이제 백제가 멸망한 겁니다. 계백 장군이 열심히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죠. 그 다음에 나는 기벌포 전투입니다. 이거는 신라와 당이 나당 전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건 무엇일까요? 백제가 멸망했으니 백제 부흥운동이 있을 것이고 백제 부흥운동이 백강 전투가 진압이 되고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옳은 것은 역시 백강 전투 있네요. 살수대첩은 백제 멸망 그 전입니다. 관상선 전투도 이 백제 그 성왕과 관련해서 그 전이고요. 처인성 전투는 뜬금없이 들어갔는데 이건 고려의 몽골의 침입 때 김윤우가 처인성 전투, 그래서 모두 관련이 없고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천년의 신라 마지막을 향해 가다 이거 보시면 해공왕 이후에 왕위 다툼이 일어나고 신라 말에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옳은 것은 신라 말에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일어났었죠. 그래서 요게 맞고요. 이자겸의 난 같은 경우에는 다 고려 때, 김삼이 후심의 난, 망이망소의 난 모두 고려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라는 1번밖에 없겠습니다. 자, 11번 타임라인으로 알아보는 발해의 역사. 고왕이 나라를 세우고 무왕은 무력적이에요. 그래서 무예죠, 이름도. 그래서 무왕은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둥주를 공격하였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대마도 정벌은 고려 말에도 있었고 세종대왕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발해는 아니에요. 사군육진 세종대왕 때 있었고요. 동북구성축조도 여진과 관련된 거 고려 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건 4번밖에 되지 않겠죠. 12번. 다음은 가가 세운 태봉의 도성터 사진입니다. 자, 태봉이란 말이 낯설 수 있지만 후고구려의 이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고 그때 궁예가 많이 이상해졌었어요.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인물은 후고구려를 세운 지문 미륵이니라 궁예죠.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밑줄근 이 책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 대해 말해주세요. 이련이 만들었대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이련의 삼국유사. 자, 이련의 스님의 이름에 이응자가 2번이나 들어가요. 삼국유사의 이응을 생각하셔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사기와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4번 보시면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원의 영향을 받았대요. 원나라는 라마교라는 걸 믿는데 10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라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10층으로 지었어요. 자,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불국사 3층 석탑 대리석 아니고요. 분황사 모전 석탑도 까만 빛이 들어요. 아니에요. 영광탑도 벽돌 무덤으로 대리석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 10층이 아니죠. 자, 10층 경천사지 10층 석탑. 나중에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보시면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5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2번 기본, 한능건 기본에서 좀 이번 회차가 좀 처음으로 순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유독. 그래서 조금 순서를 중요시하겠다라는 그런 유형이 나왔는데 가에 보면 거란과 교류하지 않겠는가 서의가 나와요. 그러면은 거란의 1차 침입이고요. 여기 보면은 양규가 격파했대요. 2차네? 순서대로인가 보다. 강감찬 3차. 그래서 물론 쉽게 나왔어요. 가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고려 무신정권기의 최고 권력기구인데 최충원이 만들었대요. 교정도감입니다. 그전에는 중방이었는데 최충원 때부터 교정도감이 최고 기구가 되죠. 2번이 되겠죠. 17번. 다음 가상 인터뷰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진울스님이네요. 자, 진울스님은 승려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수선사 결사운동도 했으며 도노점수, 정예쌍수,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건 무예가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원효와 관련된 것이고 천태종은 의천이죠. 수선사 결사운동 여기 있네요. 왕호천 축국전은 해초 스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8번 고려시대 학자이면서 성균관 대사성이었고 고려 건국 세력에 맞서서 조선 건국 세력에 맞서서 고려를 끝까지 지켰다. 온건파 신진사대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포은이라는 이 포은 정몽주죠. 그래서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주교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몽주 3번이 되겠죠. 박지원은 실학자고요. 송시열은 북벌운동을 했고 정도전은 급진파 신진사대부 도전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9번 보시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 기여한 인물. 자, 여기 보시면 갑인자를 만들었대요. 칠정산을 만들었대요. 장영실까지 나왔으니까 세종대왕 때네. 자, 그럼 가에 들어갈 거 장영실이 한 걸 고른다면 장영실은 치구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영루도 만들었어요. 거중기는 정약용이 만들었습니다. 자, 노비 출신이었던 장영실은 세종대왕 때 자경루, 추구기 이런 거 만들었고요. 대동여지도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김정호. 자, 동의보감은 허준이죠.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선생님 질문에 대한 대답. 옳지 않은 것은 원간섭기, 몽골 문화, 몽골풍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변발이 유행했어요. 몽골 사람들 머리 변발했어요. 자, 소주, 몽골로에서부터 온 겁니다. 증류 방법, 만두, 설렁탕, 아니면 연지, 곤지, 족두리 이런 거. 아랫돌이 천릭을 입었어요. 이 천릭이라는 거는요, 말을 탈 때 퍼덕퍼덕하지 않게 위아래가 붙어있는 좀 원피스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천릭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 고추를 넣어서 김치를 담궜어요.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건 임진왜란 때입니다. 조선시대란 소리죠. 자, 그래서 원간섭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가화기구는 뭘까요? 호주의 관리들이 돈을 빼돌렸대요. 이거 비리를 저질렀네. 대사헌께 보고하세. 대사헌. 이게 힌트예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헌부. 자, 그럼 사헌부는 왕명출납을 관장하였다. 이거는 승정원. 수도의 승정원. 자, 그리고 수도의 행정가치원 한성부. 외국어 통역 업무 사역원이고요. 사헌부는 사관원, 홍문관, 3사를 이루게 됩니다. 언론 기능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22번. 지난 수업에서는 조선의 통치이념에 대한 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용어를 막 입력한 결과 신진사대부, 이기론, 주자, 살림, 서원, 이황, 안양 모두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성리학자나 성리학의 이론. 자, 그래서 더 설명할 것도 없이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지금 촬영하는 곳은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 이 전쟁 때 인조가 피난을 가가지고 45일간 항전하였다. 병자호란이죠. 여러분 혹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자, 이 병자호란과 관련된 건데요. 옳은 것은 김시민 장군 임진왜란 때 활약했습니다. 별무반이 나왔어요. 이건 여진을 대비한 거 고려 때입니다. 자, 그리고 청과 군신관계 맺었다. 병자호란과 관련이 있죠. 이호송이 이끄는 명예지원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거 역시 임진왜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24번. 가나시 사의 시기를 묻고 있어요. 이렇게 순서나 사의 시기를 묻는 문제는 심화 때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기본치고는 좀 어렵게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2번 문제가 기본 이론 문제 중에 가장 베스트,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은요, 효종이 죽자 이 상복 입는 문제, 자의 대비에 상복 입는 문제, 요거 예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송은 현종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하들이 탕평의 의미를 되새기게 탕평비를 성균관에다가 만들었다. 이것은 영조 때 일어난 영조의 탕평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선 왕순서를 외워줘야 된다는 거죠. 광인, 효현, 숙경, 형정, 순원, 철곳은 외워주셔야 이 효현, 가운에 숙경,
영정 이래가지고 숙종이나 경종이 나올 텐데 숙종의 아들이었던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로 몸이 약해서 좀 빨리 죽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는 숙종과 관련된 내용 황국이 들어갈 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황국, 경신왕국. 그래서 요거 3번이 돼요. 여러분들이 예손과 황국과 사화를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하는 포인트에서 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변사 폐지는 참고로 홍선대원군이고요. 훈련도감 설치한 거는 선조 때, 모사는 연산군 때. 자, 그래서 숙종 때 해당되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서북지역에 대한 차별, 평안도 차별 멈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 자, 평안도에 대한 차별, 홍경래는 아닙니다. 자, 그럼 홍경래가 봉기를 주도하였다 1번이 되겠고요. 서경촌도는 여기 아래쪽이에요. 평양에서 일어난 거고 평양에 관련된 거. 백낙신의 횡포, 진주농민 봉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수행정구역 소외주 및 공주명학소. 자, 그래서 지역에 관련된 거 1번밖에 되지 않고요. 26번. 자, 보시면 오늘은 춘향전을 봐야겠어. 요거 한글 소설. 그리고 한글 소설이고 그리고 막 새책점이 있고 또 힌트. 상평통보 환영. 요거 숙종 때 전국 화폐가 되었던 상평통보 조선 후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화 그린 거 맞고요. 탈춤 유행했고요. 판소리 맞고요. 팔관회는 고려 때 했던 행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마인드맵을 보시면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어요. 선의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특산물을 다른 지역에서 사서 내게 하는 박람회 폐단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집집마다 걷던 것을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했대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정답은 광해군 때 실시했던 대동법입니다. 바로 대동법 정답이 되겠죠. 28번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능행차를 한대요. 해경공홍씨는 정조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이 나왔고요. 이 그림도 역시 수원 화성이죠. 정조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화성행궁도 힌트가 될 수 있고요. 융릉이 바로 사도세자의 묘입니다. 이거 정조구나. 자, 그럼 옳은 것은 정조는 수원 화성을 만들고 뭐 장용영을 설치하였죠. 장용영의 외영이 수원 화성입니다. 장용영이 이 군대가 수원 화성에서 훈련했다라는 거죠. 전시과를 시행하였다. 자, 이거는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이거는 경종 때 실시하였고요. 경복궁 중건, 이건 어쨌든 고려 때고요. 경복궁 중건은 흥선대원군이 증건하였고 경국대전 왕성했으니까 성종.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시면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여기 조선의 실학자인 가가 머물렀던 반계서당이래요. 반계라는 그의 호를 알려주고 있고 균전론을 주장했고 반계수록을 만들었대요. 이 실학자는 여러분들이 막 정약용이 나온다든지 박제가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좀 유형원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유형원입니다. 유형원의 균전론 3번이 답이 되고요. 이익은 한전론을 주장했어요. 성호이익. 박제가는 뭔가 좀 소비를 중시했다. 북학의라는 책이 나와줘야 되고 홍대용은 막 무한우주론, 지전론도 주장을 했어요. 중상합파입니다. 자,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의산문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자, 그럼 29번 넘어서 30번으로 넘어가면 황구단이 나왔습니다. 이 황구단은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한 곳이에요. 자, 그럼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했다. 그때부터 고종 황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러한 행동은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에 컴백을 해서 경운궁으로 컴백을 한 뒤 1897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럼 대한제국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당백전을 발행한 건 조선 때, 이건 흥선대원군 때, 영선사를 파견한 것도 이전입니다. 이것도 영선사도 약간 개화를 추진할 때예요. 그래서 영성사도 1881년에 파견을 했고 유경국은 1886년에 파견을 했고요. 대한국 국제 요것이 대한제국,
대한국 국제, 바로 이 이름이 대한국 연결이 되잖아요. 대한국 국제가 1899년으로 대한제국에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 전에 이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1번. 자, 요 포즈, 나폴레옹의 포즈인데요. 요 포즈로 사진을 찍었던 이분들,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분들입니다. 개화당이라고 해요. 저기 보면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그래서 갑신정변 2번이 되겠죠. 자, 32번. 역적들이 국모를 시해하였다. 명성황후를 시해하였다.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은 여러분 참고로 을로 시작하면 모두 연도는 5로 끝납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은 1895년, 예를 들어 을사늑약은 1905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1895년 청일전쟁 이후에 라가 되겠습니다. 을미사변의 내용을 여러분들 스토리를 안다면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는데 그때 청나라의 랴오동 반도를 일본이 가져가려고 하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프독 3국이 안 돼! 이랬더니 이제 뺏겼어. 랴오동 반도를. 그래서 일본이 열받았는데 우리가 명성황후가 러시아 쪽으로 붙으니까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일전쟁 이후다. 자,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미국 군대가 쳐들어왔다. 여기는 이제 강화도가 되겠죠. 어제연의 수작이 여기 있네요. 광성보를 지켜내자. 신미양요 때 어제연의 광성보에서의 전투입니다. 병인박해 아니고요. 신미양요 이후로는 척화비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후니까요.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다 그 전입니다. 여기는 병제, 병호, 신척 앞글자 따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순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34번. 가에 들어갈 인물 옳은 것은 이상설, 이휘종. 한 분을 더 기억해 주시면 돼요. 헤이그 특사는 이상설, 이휘종, 이준열사죠. 그래서 이준열사의 묘역입니다. 자, 그럼 이준 1번이 되겠죠. 자, 35번. 밑줄근 이 운동. 옳은 걸 골라볼게요. 여기 국채보상 기성에서 모금을 해서 나의 돈을 모으고 국가의 빚을 우리가 갚자. 국가의 채무를 갚자라는 내용이죠. 이 운동에 참여하려고 비녀를 팔았어요. 담배를 끊었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에서 했던 민중집회죠. 대한매신보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조선사람 조선껏. 이건 물산장려 운동이고요. 백정에 대한 차별 멈춰. 이것은 형평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36번. 밑줄근 만세운동, 만세운동 하면 무단통치 시기에 일어났다. 지하신문 얘기 나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 3.1운동이 되겠죠. 1919년 3.1운동. 자, 이 운동의 영향으로 3.1운동의 영향으로 우리가 독립에 대한 열망이 생겼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자, 그럼 독립문 건립은 독립협회에서 한 것이고 홍범 14조는 가보개혁, 토지조사 사업은 무단통치 때 이루어졌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4번이 되겠네요. 37번 땡땡신문. 박상진의 유품이 국가등록문화재가 되었다. 이 박상진은요. 비밀결사운동 1910년대 국내에서 이 대한광복회를 만든 걸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인물과 이 연결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대한광복회로 군자금을 모금하고 친일 부호들을 처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한광복회에 해당이 되고 권업회는 연해주에 있었던 거고 보안회는 황무지 개건권 반대, 참의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나중에 독립 그 기지가 막 통합될 때 그때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자, 우당 이회영 선생.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이회영 선생님의 6형제들이요. 다 땅과 그 집을 다 처분하고 지금 돈으로 거의 60억을 서간도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흥강습소를 만들고 독립군 기지를 만드는데요. 자, 이 우당 이회영 선생 꼭 기억해 주세요. 가진 돈을 정말 제대로 멋지게 플렉스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9번 보시면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궁성요배. 이건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쪽을 향해 절을 해야 돼. 왜? 동쪽에 일왕이 사는 곳이니까. 이런 굴욕적인 행동. 궁성요배,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창씨개명, 그리고 한국신민서사. 이 모든 것은 민족 말살 통치기입니다.
민족 말살 통치는 1931년부터 1945년께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볼 수 있는 모습 적절한 것은요. 태경은 무단 통치 때 일어났고요. 회사령도 무단 통치,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이 해당이 되겠고, 암태도 소작제인은 1920년대로 소위 문화 통치라고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0번. 자, 나주와 광주 이 열차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일어났대요.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가 바로 11월 3일이었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학생의 날이라고 제정되어 있죠. 순중의 인산일에 일어난 건 60만세 운동이고요.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한 건 뭐 대표적인 게 국채보상운동이고, 그리고 국민대표회의의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의 1923년대 내용이고요. 요것은 참고로 1929년입니다. 자, 그리고 신간회에서 요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학생들이 왜 화가 냈느냐라고 진상조사단을 신간회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41번. 가해당하는 군사조직 옳은 것은 총사령관은 지청천이고요. 영국군과 함께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했고 국내 진공작전, 이제 마지막으로 대일선전포고를 하겠다. 바로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부대 한국광복군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한국광복군을 만들고 우리가 대일선전포고를 해서 직접 일본과 싸우려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포탄 터뜨리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한국광복군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김구 선생님이 또 나왔네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한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절대 분단 국가는 안 된다.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김구 선생님은 이것을 발표한 뒤 이제 남북 협상을 하러 갑니다. 남북 협상을 이제 김규식 선생님과 같이 가거든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3번이 되겠죠. 한인 애국단은 그 전에, 남북 협상은 1948년에 이루어져요. 4월 달에. 자, 그리고 한인 애국단 같은 경우에는 1931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1차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이것도 그 전에 1947년에 열린 게 된 거고요. 46년에 열리게 됐고요. 1차는. 그 다음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도 우리나라 광복 이루어지자마자 그해 겨울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남북협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우리 동아리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토벌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이네요. 여기 오름이라고 나오죠. 오름은 제주도에서 크게 화산이 폭발하면 조그맣게 소심하게 기생화산을 오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너분숭이 애기 무덤, 이것도 정말 슬퍼요. 제주 4.3 사건 때 어린아이까지, 아기까지 죽어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제주 4.3 사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15개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능검에서 자주 출제될 수 있어요. 44번. 에티오피아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대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시 에티오피아군의 전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엔군이 나오기 때문에 6.25 전쟁이겠죠? 자, 그럼 6.25 전쟁과 관련된 곳은 인천 상륙작전이 되겠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광복 이후에 1945년 광복 이후에 그런 국내의 상황을 준비한 것이고요. 이승만의 임시의정원에서 탄핵되었다. 요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쌍성보에서 한중연합작전, 요것도 1930년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되겠죠. 45번. 자, 이곳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 명동성당. 명동성당이 또 민주화운동의 성지고요. 1987이라고 힌트를 줬어요. 자, 1987 같은 경우에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런 식으로 1987. 자, 그럼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개헌, 9차 개헌이 이루어졌고요.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1960년에 3.15 부정선거 항의에서 일어났다. 이건 1960년 4.19 혁명을 얘기하는 거고, 최초의 민주혁명. 굴욕적인 항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이건 6.3 시위고요.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때문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현대사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건을 좀 읽어보시면서 좀 흐름을 파악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46번. 가나다의 모습이 나타난 시대순. 또 시대순 문제 또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요즘에 시대순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항성과 울산항에서 당나라랑 교류했대요. 울산항이 나오면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 아라비아 상이까지 교류하였다. 만상, 송상, 개성의 송상, 청하고 무역을 했대.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후기일 때 이제 청이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조선 후기. 다는 병난도 나왔어요. 그래서 고려죠. 그래서 고려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어요. 그럼 순서는 가, 다, 나가 되겠죠. 가다나. 자, 그래서 가, 다, 나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역사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우르르 철거했다. 이것은 광복이 된 지 50주년 기념이다. 그래서 1995년에 김영삼 정부 때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1996년에 OECD 가입해서 와, 우리 선진국이다 이랬는데 IMF가 바로 다음 해에 터졌어요. 자,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 키워드죠.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 때 개통이 됐고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건 노무현 대통령 때. 체결은 했지만 국회에서 반대해서 비준은 못했고 비준은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돼요. 48번. 지붕 없는 박물관 땡땡 역사여행. 대몽항쟁기 홍릉이 있고요. 유네스코 지성묘 고인돌이 있대요. 아, 이것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병인양요가 나오네.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 그쵸? 그래서 여기 강화도구나. 자, 연무당 예터도 있대요. 조일수호조교. 조일수호조교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화도예요. 자,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최초에는 골품제 모순이 심화되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성여행에게 시무 10여 조를 바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신도는 전민변정도감을 만들었고 조광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혈량과라든지 위운삭제라든지 여러 개혁을 했고 정봉준도 역시 해결하기 위해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다 모두 관련 있는 내용인데 훈요 10조는 최치원이 한 것이 아니라 고려 때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를 남겼죠. 태조 왕건.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50번. 다음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항상 마지막 문제는 통일로 마무리하죠. 사진으로 보는 땡땡땡 전부. 남북한 UN 동시가입, 한중수교, 이런 식으로 북방 외교를 한 거, 그리고 88 올림픽을 개최하였다. 노태우 정부입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이게 노태우 정부가 맞겠죠. 노태우 정부 때는 북한, 이 남북관계 진전이 되게 많았어요. 자,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 때 했던 내용입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6.15 남북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남북한 대표가 손을 잡고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죠. 남북 협상을 처음 했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전두환 대통령 때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기본합의서 꼭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50번까지 쭉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현대사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요. 순서 문제를 좀 앞으로 대비해야겠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틀린 문제 그냥 여러분들 저기 프린트한 한능검 시험지에다가 틀린 문제 오답 노트 좀 하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60일에 한능검 도전하신 분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몸 풀 때, 문제 풀이 때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에듀윌 합격 패스.